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달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열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는데요. 이제 공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열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졌는데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교수님, 일단 특사단의 임무 완수 브리핑을 듣고 나서 간단한 소회를 좀 짧게 한번 요청드립니다. 예, 오늘 오전에 그 브리핑을 듣고 나서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핵화 조치에 있어서는 그 정부가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예. 그 이외에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라든지 남북 관계 발전에 있어서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왔고, 그리고 비핵화 조치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다.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금 다른데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다. 왜냐하면은 판문점 선언 이후에 그 안에 미북 대화도 진전이 왔는데 예. 비핵화는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걸음이다. 왜냐하면 원칙 이외에 구체적으로 나가고 있는 신고라든가 검증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말조차도 아직 얻어내지 못했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구체적인 조치를 지금 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아직도 북한은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만을 밝히고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 접근을 한국과 미국이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임시안이라고 생각했던 북한이 구두라도 신고 약속을 한다면 종전선언을 해주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행으로 가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떠한 북한의 반응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돌파를 해야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3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성과를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이 관점이 약간 달라서 오늘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북미 관계 이야기하기 앞서서 남북 정상회담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좀 예상대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9월에 외교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는 구구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9월 말에는 이제 그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있기 때문에 예. 구구절 이후에 이제 준비 시간, 북한의 준비 시간,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 그 뉴욕에 가시는 일정을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9월 셋째 주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측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정확히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조선중앙TV에서 저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특사단이 만나는 모습인데 확실히 이제 좀 얼굴을 자주 봐서 그런지 많이 편해진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상당히 친숙한 분위기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측에서도 의전보다는 실무급 회담을 진행한 것 같아요. 예. 지난번 볼 때는 훨씬 더 많은 진용을 갖췄고 김여정도 등장했고 만찬에서 이설주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성대하게 베푼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정의용 특사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전달했고 또 우리 측 입장도 잘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빠지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하고 이제 실무적인 내용을 진행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북한으로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친숙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의전적인 부분은 배려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약간 북한이 불만족스러운 부분, 그러니까 남북관계 진전이 느리다는 그런 부분을 표출해서 저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측 대표단만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의전적으로 반영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역시 비핵화라는 부분,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올까? 근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게 비핵화에 대한 시점을 분명히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내의 주요 비핵화를 이루기를 희망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줬고요. 그 이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의지를 다시 확인을 해줬죠. 예. 그 얘기는 이제 판을 깰 생각이 전혀 없다. 그래서 협상을 진행시켰다. 이런 부분에서 의지를 천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 간에 6월 10일에 싱가포르에서 구두 합의가 됐던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됐다고 보는 예. 어떤 단계적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조치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협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신 박사님께서는 좀 부정적인 부분을 보셨는데 예.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저희가 예측한 대로 열렸다는 것은 아무래도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따로 갈 수 없다는 걸 보면 예. 남북 관계가 예상대로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북미 협상이라든지 비핵화 조치에 있어서도 이제 정영 실장께서 공개는 못했지만 네. 어느 정도 이제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이 나오겠죠, 미국 쪽에. 어쨌든 간에 남북 정상회담이 예상대로 열리는 것은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비핵화에서 네. 진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을 본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이제 또 얘기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얘기를 했는데 좀 행간을 좀 읽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긍정적으로 네. 해석하려고 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제 북한이 동시적 선제적 조치가 있으면 비핵화 조치를 해줄 의향이 있다라는 걸 실장이 또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그 얘기를 본다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생각할 때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결단을 내릴 것이다. 그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지금까지의 어떤 신중한 모습에서의 예상이 될 텐데 그 이상으로도 일단 북한 측의 어떤 응답이 우리 측의 중재안에 대해서 응답이 나왔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의용 실장과 이제 우리 특사단이 이제 미국에 가서 확답을 얻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확답을 얻어서 그러니까 1차 저희가 3월에 특사단이 방미를 했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면담을 하고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백악관 뜰에서 브리핑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한 모습도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여태까지 결정된 부분만 이제 정의용 실장께서 브리핑한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좀 전반적으로 짚어주셨고 신 박사님도 비슷한 생각이신지 좀 들어봐야 할 텐데 그 전에 지금 이야기한 정유용 안보실장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 여러 차례 분명하게 천명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자기의 이런 의지에 대한 국제사 일부의 의문 제기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좀 인색한 데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결정에 관한 자신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좀 세심하게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를 신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왜 김정은 위원장은 본인의 입으로 직접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듣지 못하고 세계가 듣지 못하고 항상 우리 측이 대신 이야기를 해주는가 이것 하나와 비핵화 시점에 대해서 사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는 연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안에. 근데 지금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은 한 2, 3년 정도는 계속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고 할 수 있는 정면으로 반박을 한 셈이거든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 측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 방송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측 대표에게 그러니까 한국 대표의 특사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북한의 공식 입장을 우리에게 전달한 것이다. 그러니까 입장 표명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크게 개의 예, 취해 안 그렇습니다. 해도 다만 된다.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를 통해서 미국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역할도 스스로 자처하기를 뭐 중재자라든가 촉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지금 미국과 직접 못한다면 한국을 통해 전해달라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북한의 입장만을 갖다가 그대로 미국을 전달하고 미국을 설득하려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예. 그 이야기가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두 번째 질문이 정확하게 비핵화, 시점과 예. 관련해서 비핵화 시점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존 볼턴 보좌관이 한 3주 전에 TV 예. 토론에서 이야기하기를 북한이 4월 달에 정상회담을 준비할 때는 1년 내 비핵화를 이야기했는데 예. 지금 이야기한 거로 봐서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니까 한 3년 정도로 좀 약간 늘어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장 비핵화에서 본질적인 부분은 뭐냐? 어떤 방식의 비핵화 협상을 할 것인가인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방금 전에 정의용 안보실장께서 이야기한 이 조건을 보면 뭐였냐?
답답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북한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 예. 그것은 무엇이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행동력을 하나씩 따로 떼어서 그것에 대해서 따로 협상하고 따로 보상받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중요한 것이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그 일부 부분 폐기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북한에서. 그런데 우리나 미국이 바라보는 것은 사실 비핵화의 일반 원칙, 그러니까 핵능력을 신고하고 예. 그것에 대해서 검증받고 그 다음 단계로 폐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그러한 방식을 거부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가 바라보는 비핵화 협상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우리 정부가 뭐 문정인 특보께서 이야기한 거로 보면은 이 신고가 워낙 중요하니까 예. 그럼 북한이 신고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행동하기 전에 말로라도 약속을 하면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 신고로 가자 하더라도 북한이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수용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아직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건 무엇이냐? 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고 했어요. 예. 예. 공개할 그 수는 부분이 없는. 만약에 신고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미국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변화가 없다면 사실은 이건 김정은 위원장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북한의 비핵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기본 입장이 있어야 돼요. 예. 뭐냐? 신고 검증을 우리가 하는 비핵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북한의 핵능력을 파악하지 못한 채 북한이 제시하는 핵능력 하나하나를 따로 협상하고 따로 보상을 해줄 것이냐 이 원칙이 서지 않으면 우리는 비핵화 절대 못합니다.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원칙을 다지고 우리의 입장을 북한 측에 진솔하게 전달하고 저는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점을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 통할 수 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뚫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비핵화 원칙을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북한 입장을 조금 더 반영을 해보자면 이렇게 푸켓 핵실험장도 폐기를 했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는데 섭섭하다. 뭔가 이번에는 미국에서 어떤 걸 내놔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 또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견들도 일부에선 있거든요. 교수님 생각 어떠신가요? 예, 뭐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북한 측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좀 억울하기도 할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선제 조치를 해줬는데 예. 그거에 상응해서 미국 측에서 종전선언이라든지 낮은 수준의 어떤 최저안전 보장 조치가 제공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공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신 박사님 이렇게 그 북한이 갖고 있는 어떤 단계적 동시 조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그렇게 치면 살라미 전술로 나오면 2년 안에도 북한이 그 말하는 2년 안에도 주요 비핵화를 이루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북한과 미국이 어떤 그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갖고 있는 상반된 입장에서 어느 정도 입장차가 조율이 되고 열어놨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 내 트럼프 행정부 2년 내에 그 첫 번째 임기 내에 그 주요 비핵화를 완성을 하고 그걸 위해서 미국 측이 말하는 어떤 로드맵에 있어서 시한을 좀 명확해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기싸움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그 특사들이 올라가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북한과 미국이 조금씩 양보를 해달라라는 것이 예. 저희 중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던 불평을 충분히 듣고 그래서 정책을 하고 우리의 입장, 미국 입장을 전하고 이제 중간에서 만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중재안을 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가진 어떤 불만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큰 틀에서 시한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임기 내에 하겠다 의지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도 상당히 북한 측에서는 다시 한번 양보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을 보면 뭐 공 넘기기의 달인들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북한 너네가 답을 내놔봐. 자 이제 답을 조금은 내놨습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떻게 나올까요? 미국이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지 참 궁금한데요. 뭐 미국 입장에서는 정유영 특사께서 이야기한 뭐 특별한 메시지에 신고 부분이 담겨 있지 않는다면은 이런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크게 뭐 이렇게 그걸 감사해 여겨서 대화를 북한과 대화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은 결국 비핵화가 예측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떻게 자신의 핵능력을 신고하고 그것을 검증을 받겠다. 이런 원칙에 합의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예. 아직까지 앞서 뭐 민 교수님께서는 뭐 미국과 북한 간의 의견을 좁혔다고 하지만 북한의 입에서 신고나 검증과 관련해서 어떠한 말과 그
그리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진전을 내야 되는 것이 사실 미국을 이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예. 우리의 또 성과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자리,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 과거와 다른 추가적인 가치가 있느냐를 보는데 사실 뭐 이게 외교는 단편이 아니고 플로우라고 하지만 오늘의 단편을 딱 잘라서 봐서 정의용 특사께서 갖고 온 내용은 의미가 있어 보이죠. 예. 근데 이것을 플로우 개념에서 보면 4월 달이나 5월 달에 이러한 합의를 받아왔으면 의미가 더 컸죠. 하지만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시작했고 거기에서 신고 문제나 이런 거로 있어서 대화가 진전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문서를 가지고 와서 이게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추가적인 밸류가 조금 적다. 그래서 미국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신고 부분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받아왔으면 미국도 대화로 다시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임팩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고와 관련해서 정말 북한이 뭔가 미국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다. 지금 신중한 모드에서 시나리오 그리고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무래도 우리 측에서 어떤 제시했던 중재안이 됐든 아니면 네.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제 북미 간에 조금 이제 그 양보를 해서 이제 입장 변화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이제 북한의 메시지를 이제 미국이 전달해야 될 것이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으로 답을 드려야 될 텐데 저도 신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이번에도 북한이 어떤 비핵화 프로세스 관련해서 어떤 그 미국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양보를 하지 못한다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자명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정의용 실장께서 미국에 전할 메시지가 있다 이 부분은 예. 아무래도 신고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가정으로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고 메시지가 있다. 이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퍼즐맞추기를 해보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궁금한 게요. 그 신고라는 부분이 정말로 어떤 메시지, 공개할 수 없는 메시지에 들어있다면 왜 이런 건 공개를 하지 않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든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나요? 공개적인 발언으로. 근데 이걸 굳이 꽁꽁 숨기고 앞에서는 답답하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북한으로서는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양보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메시지를 비공개로 전달해달라를 각오했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다만 그것이 정말로 민 교수님은 그것을 전제로 하셔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했는데 지금 북한의 발언들을 종합해서 보면 예. 과연 신고할 의지가 아직은 없어 보이는 게 저의 판단이고 그래서 특별한 메시지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의지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만나서 대화해보자는 좀 일반론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미국을 설득하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문재인 특보께서 이야기한 나름대로 우리의 고민이 담긴 중재안이라는 것이 예. 신고를 당장 하기 어렵다면 약속만이라도 하면 그다음에 북한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서 종전선언을 가져다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만약에 북한이 수용하지 않는다면은 비핵화 대화는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 점을 우리가 알고 그 문제를 풀어가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북한이 일단은 하나를 최소한 양보를 해야 이야기가 진전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발언 중에 좀 주목이 됐던 게 비핵화를 결정한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조성해달라. 이거는 북한 내부에서 뭔가 반대 목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내도 대내 정치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할 거고요. 군부의 강경한 목소리도 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할 그러한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이제 미국으로부터 자기들은 선제 조치를 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종전선언을 해달라 이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네. 북한이 원하는 것이 최저안전 보장 조치하고 그다음에 대북 제재 완화 해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는 지금 단계에서 실현이 쉽지 어려워 않죠. 보이고 예. 어려워 보이고요. 미국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낮은 수준의 최저안전 보장 조치라고 지금 여겨지는 종전선언을 해달라는 건데 그걸 안 해주고 있으니까 앞에서 이제 그 불만을 토로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미국에게 촉구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건 주한미군 철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지 자꾸 미국 입장을 제가 여쭤보네요. 예,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미 측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그러니까 북한이 종전선언을 미국에 이렇게 합의를 해주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종전선언돼서 한반도에 평화가 회복됐으니까 유엔 사령부 해체해라. 그다음에 평화가 회복됐으니까 주한미군 감축해라. 또는 이제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되면은 그 북방 한계선 노던 리밀라인 NLL은 유엔군 사령관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선포한 선이니까 무효다. 이런 식으로 추가 협상에 있어서 어려움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말 자체는 미국 측에 상당한 신뢰 조치로 들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또 분석적으로 들어가면 그 말 자체에도 약간 함정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부의 존재 자체가 한미동맹의 문제냐 정전체제의 문제냐 이거로 또 나눠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미동맹의 문제가 아니라 정전체제에서 정전협정에 사인한 일방으로 보면은 여전히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이러한 종전 선언이 한미동맹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을 얻어낸 것은 앞으로 협상을 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종전 선언을 하고 싶구나 이런 느낌도 받았는데요. 지금 북한의 협상 전술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일단 미국과 신뢰 구축 조치를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비핵화는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 신뢰 구축 단계의 입구로서 종전선언이 의미가 크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비핵화 조치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을 조금 더 올려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고 검증이라는 그러한 일반적인 비핵화 원칙을 북한이 수용한다면은 저는 종전선언 얼마든지 협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심학선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고요. 이제 그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계속 낮은 수준의 이제 체제안전 보장 조치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한미동맹 문제는 한미동맹의 이제 한미 간의 문제니까 북한 간의 이제 별개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지 아니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제 미국의 어떤 군사 옵션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명분. 상실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좀 차단을 해준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국으로서 종전선언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미국 내에 존재하는 워싱턴에 존재하는 어떤 그 회의적인 시각을 갖다가 불식시키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 궁금한데요. 저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만 우리 특사단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그 비핵화 관련 리스트나 이런 부분 좀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런 얘기하기는 조금 꺼려지는 부분인가요? 어떻습니까? 할 수 있다고 보고 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비핵화를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허상만을 보고 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중재안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통령 특보시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볼 때는 그러니까 신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일단 구두 신고를 먼저 하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신고도 김정은 위원장 기분 나쁘지 않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께서 이 상황을 이렇게 풀어 가셨는데 그래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근데 이것이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 측에서 비핵화를 할 거니까 핵능력을 신고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또 노력해서 북한이 지금 원하고 있는 종전 선언이라든가 다른 것을 미 측의 양보를 좀 얻어서 진행시키고 그 다음에서 단계적인 제재 해제나 이런 방향으로 가서 결국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 그리고 경제협력 확대 이런 것을 함께 추진해 나가자. 이 말을 왜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답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신고를 입에 오를 때가 아니다.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그래서 아직도 바라는 것은 내심 그런 신고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의용 특사께 이야기를 해서 미측에 전달을 한다면 그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정상회담 전이라도 저는 평양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미북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진전을 시켜놓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그 비핵화 진전을 토대로 남북 교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혀 있으면 사실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성과라는 것이 매우 제한적인 거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북한이 보냈다는 메시지가 어떤 내용일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겠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비핵화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신고, 검증, 불능화 이게 빠지면 그 비핵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그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은 그 과정을 거치겠다 이것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안 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재안이 들어갔던 북측의 입장과 미측의 입장을 이렇게 조율하는 입장을 해서 이제 북측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측에 전달을 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 측에서 이제 확답을 주는 모양새가 북미 양자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맞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정의용 실장께서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저희 특사들이 가서 만나고 나서 이제 나오는 메시지가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재방북하겠다. 그래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어떤 신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 전까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없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또 한 번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가서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만약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없다면 저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는 또 하나의 과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설득이 된다면 또 미북 관계와 남북 관계가 서로 이렇게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속도의 문제지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차분하게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고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투명한 그러한 비핵화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약간 비판적인 논조를 많이 이야기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예. 이번에 경제 협력 부분을 합의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한미 공조를 중시하고 있다. 그런 측면은 저도 높게 평가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협조를 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지금 급하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오히려 북한의 의도에 끌려갈 수 있으니까 우리도 약간 기대치를 낮추고 기대치 낮춰도 국민적 성원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뚜벅뚜벅 나가는 것이 우리 안보와 그리고 남북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보다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적인 의견은 늘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시청자분들께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짧게 10월쯤이면 종전선언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긍정적인 메시지가 긍정적인 게 진행이 된다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연내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판문점 합의상에다 분명히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번에 이제 그 특사단 방북이 이제 그 교착 상태를 풀어준 물꼬가 돼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재방북하는 것이 남북 정상회담 전이 됐던 후가 됐던 이제 우리 남북 정상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리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그 대통령과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결단을 해준다면 폼페이오 장관이 그 다음에 방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결단을 내려준다면,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가능하다고 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 다음에 유엔 총회를 가고요. 예. 이제 연내에는 뭐 10월이든 11월이든 충분히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결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은 종전선언 10월에 가능하다고 예상하십니까? 아직은 그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죠. 다만 그 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용 특사가 갖고 있는 메시지,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의 히든카드라고 너무 볼 수 있고, 궁금한데요, 지금. 예. 그게 아니면 그게 그 내용에 미치지 못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3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면 그 길로 여전히 갈 수 있는 기회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